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회담 당시에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통일외교안보부 한현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 기자, 정말 이제 보름도 채 안 남은 한 14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현지의 준비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차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꾸준히 나왔는데 정확한 장소가 늦게 확정되면서 현지도 지금 굉장히 분주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상회담 장소나 북한, 미국 정상이 묵을 숙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 회담과 관련된 프레스센터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조금 전 전한 것처럼 베트남 외교장관이 의전국장 등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상황이라서 베트남에서 준비할 부분들은 그들이 귀국한 뒤에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는 50여 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하는 만큼 국빈 방문 일정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 주석이 그 즈음에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국빈 방문이 정상회담 전이 될지 또 이후가 될지도 아직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안개 속이고 그에 따라 현지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자체도 관심이겠어요. 자, 이렇게 숙소 문제라든지 이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내용을 좀 실제적으로 채우기 위한 협상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북미 간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다 내보였다.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런 게 공통된 설명입니다. 이견을 좁히는 건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아서 복잡한 합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이룰지는 다음 주에 진행될 후속 협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네, 북미 간의 실무 협의를 좀 더 지켜봐야지 좀 내용을 좀 12개 이상 문제를 협의했다고 했지만 확실한 내용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후속 협의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북미 간 협상이지만 당연히 우리도 당사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협의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보도됐던 것처럼 비건 대표가 평양을 다녀온 이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측 인사를 두루 만나고 갔습니다. 지금 미국을 방문한 국회 대표단과도 면담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이슈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건데요.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서 평가 의견을 나누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항에서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이 출국을 했는데 그 출국하는 자리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분담금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600억 정도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 장관이 뭐라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배경을 더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이 합의한 사항은 분명하다.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외교부 역시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 8.2%를 반영해서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증액 여부와 관련해서도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지만 서면 합의
합의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합의에 따라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서명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우리 국민들도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럼 실제로 1년 연장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네, 청와대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다음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국이 합의를 하면은 올해 협정을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측이 그렇게 요구한 결과인데요.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 문안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때도 총액은 새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당국자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총액이었는데 총액을 또 새로 합의한다고 하면 협정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또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또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진통이 예상되고요.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종합 검토를 한 뒤에 새로운 원칙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순서를 따져봤을 때 이 새 원칙이 적용될 첫 번째 상대국이 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경우 우리가 협상에 참고할 전례가 없는 데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 협정을 위한 협상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도 좀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 북미 정상회담과 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트럼프 언급까지 짚어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